먼저 지난해 10위를 차지했던 키움 히어로즈의 외국인 선수 4명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옆과 같습니다. 투수 2명, 타자, 그리고 아시아 쿼터 선수들 그리고 나서 이제 총평을 내릴 예정이고요. 자, 지난해의 키움에 푸이그, 스톤, 카디네스라는 타자가 있었고요. 투수는 알칸타라, 로젠버그, 메르세데스, 웰스까지 총 7명의 외국인을 썼고 초반에 사실 시즌 시작할 때만 해도 네네. 외국인한테 돈 안 쓸 것처럼 했더니 결국 제일 많이 쓴 팀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사실은 뭐 키움 팬분들이 상당히 좀 분노를 금치 못했던 게 잘했던 선수였는데 그 선수를 안 잡고 그 선수들은 타 팀으로 이적을 해서 좋은 성적을 냈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도 자체는 나쁘지 않죠. 타자 2명, 맞아요. 예, 타자 2명을 쓰면서 야 이게 새바람이냐 봤지만 처절하게 실패로 결국 끝이 나고 말았죠. 정말 뭐 성적도 잘 나오지 않고 뭐 부상도 겹치다 보니까 지난 시즌 좀 어려움이 외국인 선수 쪽에서 많이 있었죠. 과감하게 모험을 시도를 했지만 그렇죠. 굉장히 많이 변동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 모험이 성공했다는 건 아닌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사실 외국인 선수의 교체는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일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처음부터 기조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기조가 실패를 하면서 그게 뭐 도미노 현상처럼 투수 쪽에서도 결국은 2명 딱 이제 뭐 타자까지 포함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알칸타라 선수 성공 거뒀고 그다음에 이제 라크렐 웰스 선수 이제 웰스 선수가 근데 이제 또 씁쓸하게도 키움은 잡고 싶었는데 제안을 거절하고 LG로 또 이적을 한 또 아쉬움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4명의 선수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울 알칸타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계약을 했고요. 네이선 와일스, 트렌턴 브룩스, 카나쿠보 유토 선수인데요. 먼저 재계약한 선수 라울 알칸타라부터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벌써 KBO에서 6번째 시즌이 됐고요. 네. 지난해가 통산 54승, 지난해에는 19경기 나와서 8승 4패 3.27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전히 평균 150의 구속을 유지하고 있는 알칸타라예요. 좀 깜짝 놀란 게 사실은 이제 나이도 왜냐하면 두산 시절에는 알칸타라 선수가 타팀 감독님들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 로망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구위도 좋고 또 게다가 잘 아프지도 않고 또 거기다가 이 선수가 스태미너도 좋아가지고 경기 후반까지 이닝도 뭐 잘 끌어주는 데다가 또 이 선수가 후반 가도 구속이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사실은 이제 두산에서 마지막 해 이제 좀 이제 쇠퇴기에 접어든 거 아니냐 판단해서 처음에 데려올 때는 야, 그때보다 나이도 먹고 했으니까 그 전의 모습 보여줄까 그랬는데 구속 최고 구속 지금도 150km 중반대를 보여주고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 구속도 150km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 뭐 구종 되게 단순하거든요. 슬라이더하고 포크볼만 던져요. 그런데도 타자들이 또 한국 야구 잘하니까 그런 장점이 좀 잘 먹혀들면서 키움 입장에서는 그래도 구간이 명간이라고 타팀 소속이었지만 알칸타라는 잘 데려왔다고 볼 수 있죠. 네, 뭐 여전히 구위가 전혀 떨어지지 않고 뭐 구위도 좋은데다가 제구도 안정된 선수다 보니까 올 시즌도 충분히 에이스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외국인 선수 시장 상황을 들었을 때 알칸타라만 투수를 찾기는 좀 쉽진 않았어요. 않았죠. 그리고 또 KBO 리그의 적응력이 또 보장된 투수다 보니까 저도 알칸타라 재계약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알칸타라는 네. 이닝을 소화해줄 수 있기 그쵸, 때문에 그쵸. 키움에서 가장 좀 필요했던 그런 카드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러니까 19경기를 뛰었는데 121이닝이나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칸타라 제가 놀란 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이도 분명히 먹었고 예전같이 그렇게 구위도 구위입니다만은 스태미너 상으로 버틸 수 있을까 했는데 알칸타라 다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즌 기준으로 본다면 키움 히어로즈 입장에서는 외국인 선수에 있어서는 알칸타라가 거의 유일한 빛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키움의 마운드는 젊은 선수들이 많이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선수들을 성장을 하려면은 또 이런 이닝 히터가 많이 버텨주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러한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돼요. 자, 두 번째 선수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자, 네이선 와일스입니다. 네. 1998년생이고요. 미국 출신의 191cm 우투 선수예요. 네. 자, 뭐 메이저리그 경력은 많지 않은데 이 선수가 마이너 위주로 또 경력이 있고 평균 140 후반에 빠른 공을 던진다고 합니다. 네, 뭐 평균 거의 뭐 93마일에 근접한 공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메이저리그 경력은 이제 템파베이에서 8라운드에 지명을 했던 선수죠. 딱 한 경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이너 경험은 상당히 풍부하고 마이너를
5 시즌을 뛰었어요. 예, 5 시즌 뛰면서 뭐 사실 마이너에서도 이 선수가 구위형 투수는 아니에요. 구위형 투수는 아니고 뭐 최고 구속이 이 선수가 한 154 정도 나온다 그러는데 사실 150 전후고요. 커터, 체인지업, 커브 특히 이제 커터하고 체인지업이 상당히 지금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선수는 사실 그쪽 기준으로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위형 투수가 아니라 컨트롤이 상당히 안정적인 투수기 때문에 또 경기 운영 능력이 나쁘지 않다. 근데 이 선수가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메이저리그 선수 그 평가할 때 컨시스턴시 그러니까 기복이 얼마나 없느냐. 근데 이 선수가 좀 기복을 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그랬고 처음에 이 선수를 계약하고 나중에 템파에서 딱 한 경기만 쓰고 결국은 많이 쓰지 않은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복도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이 선수를 계약하고 했을 때는 나중에 이 선수가 흔히 얘기해서 실링이 좀 높을 것이다. 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런 면에서 구종은 늘어나고 경험은 쌓여갔지만 구위 자체가 처음에 애초에 기대만큼 올라가지 않았다. 그래서 템파가 좀 실망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네, 뭐 구위 자체가 그렇게 뛰어난 선수는 아니지만 다양한 구종을 던질 수 네. 있고 지난 시즌에 애틀랜타 산하 귀넷 트리플 A에서 네. 많이 뛰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인터내셔널 리그인데 인터내셔널 리그에서 100이닝 이상 던진 투수들 가운데 평균 자책점 1위 선수가 네이선 와일스입니다. 네, 3.5. 네, 그 정도로 상당히 안정된 투구를 펼쳐줬고 9이닝당 피홈런이 뭐 마이너 통산이나 트리플 A 통산도 꽤 있는 편이긴 한데 이런 거는 솔직히 KBO 리그 오면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맞아요, 높기 맞아요. 때문에 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앞서 체인지업을 또 칭찬해 주셨는데 체인지업을 좌타자 우타자 가리지 않고 던질 수 있는 선수고 포심의 회전수가 지난 시즌에 2,418회가 나왔거든요. 메이저리그 평균 이상의 포심 그러네요. 회전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이 패스트볼도 상당히 위력적인 투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속보다는 이제 이 회전수 그쵸. 쪽으로. 네. 저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선수를 볼 때 뭐 메이저리그에서 얼마나 많이 던졌고 이거를 중요하게 안 봐요. 그러니까 최근에 퍼포먼스를 좀 중시하는 스타일인데 사실 뭐 지난해 성적만 봤을 때는 앞서 뭐 송재욱 위원도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준수했어요. 예, 또 이 피칭의 어떤 퀄리티를 알 수 있는 FIP도 4.15였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메이저리그 투수 유망주들보다 좋았습니다. 뭐 스프로시라든지 테일러도 좋았었고 가성비로 봤을 때 저는 항상 키움의 외국인 선수는 가성비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91만 달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성비로 봤을 때 나쁘지는 않지만 이 선수가 결정과 좀 부족한 거는 사실이고 뜬공의 비중이 늘 높은 편이에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 피홈런에 있어서도 자유롭지 않았던 투수였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컨트롤할 수 있을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선수가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저리그에서 자기가 구위형으로서 자기가 누르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제 컨트롤 쪽으로 이 선수가 집중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ABS 존에 있어서 파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선수가 그 ABS 존에 타자들이 쉽게 배트가 안 나오는 코스를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뭐 이 선수가 무난하게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이 돼요. 저도 뭐 제구가 그렇게 떨어지는 선수도 아니기 네. 때문에 뭐 ABS 존에 적응할 수 있는 제구도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이 되고요. 애틀랜타 출신이네요. 네. 그래서 애틀랜타 들리고 왔다는 게 솔직히 조금 좀 마음에 걸렸는데 역시 믿고 쓰는 애틀랜타산 아니겠습니까? 애틀랜타에서 방출당하죠. 애틀랜타 출신의 터커 데이비슨을 방출하자마자 롯데 어떻게 되셨는지 봤잖아요. 언제 사람 되려고 저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작년에 애틀랜타 진짜 네, 정말 자, 이렇게 라울 알칸타라와 네이선 와일스 두 명의 선수로 이제 또 투수 구성을 마친 키움이고요. 타자로 가보겠습니다. 네. 트렌튼 브룩스입니다. 네. 미국 선수고요. 95년생 178cm에 88kg. 외야수 좌투 좌타 외야수예요. 자, 85만 달러의 계약금이고요. 메이저 통산 37경기 1할 3푼 6리, 마이너 통산은 88개 홈런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마이너에서는 9시즌을 보냈고요. 뭐 메이저리그 경력은 짧지만 마이너에서 긴 시간을 보냈고 이 선수는 장타력이 그렇게 뛰어난 선수라고 볼 수는 없지만 선구안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삼진을 잘 안 당하는 선수고요. 지난 시즌을 기준으로 해도 2할 7푼 5리에 PCL에서 15홈런 정도면은 그렇게 뭐 홈런을 많이 치는 타자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트리플 A 통산에서도 삼진 비율이 16.2%, 작년에 메이저리그 평균이 22.2%거든요.
평균보다 확실히 낮은 삼진율을 보여주고 있고 볼넷 비율도 지난해 13.9% 기록을 트리플 A에서 했는데 메이저리그 지난 시즌 평균이 8.4%거든요. 네. 그만큼 타석에서 인내심도 좋고 선구안도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리그를 가리지 않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 선수의 강점으로는 선구안을 꼽았어요. 2024년 이후에 PCL에서 출루율이 3할 9푼 9리더라고요. 이게 600타석 이상 들어선 타자 가운데 두 번째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선구안 같은 경우는 리그를 이동한다고 해도 잘 바뀌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무난하게 적응할 것 같고 역시나 85만 달러 가성비죠. 네, 저는 저도. 사실 와일스의 타자 버전이 브룩스라고 봅니다. 네. 물론 이 선수의 PCL 성적이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을 하고 타격 성적을 봐야겠지만은 PCL은 이제 좀 완전 타자 친화적인 거.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선수가 이 타격 쪽에서 얼마나 임팩트가 있을지는 의문인데 무난할 것 같아요. 네. 타구 속도가 그렇게 잘 나오는 선수는 아니에요. 이제 뭐 마이너에서 정말 대형 유망주들 보면 뭐 90마일을 훨씬 넘어서는 타구 속도를 기록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는 86.5마일을 지난 시즌 타구 속도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타구 속도가 그렇게 특출난 선수는 아닌데 그래도 컨택 능력이 꽤 받쳐준다는 점에서 그래도 적응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무난무난한 선수예요. 네, 진짜. 그러니까 스피드는 없어요. 스피드는 없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수의 최대 강점은 선구안입니다. 이제 선구안이고 자기가 이제 파워로 승부할 수 없는 유형이라는 걸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윙도 크게 가지 않고 아마 국내에서는 이제 컨택 위주로 물론 이제 이 선수 그래도 두 자리 숫자 홈런은 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만은 저는 약간 좀 걸렸던 게 스피드가 좀 떨어진다는 점. 예, 생각보다 이런 유형의 선수는 조금 스피드가 갖춰져 있어야지 그쵸. 예, 조금 더 빛을 발할 수 있는데 그렇게 발이 빠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은 아쉽지만은 그냥 무난한 유형이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럴 것 같아요. 많이 이제 팀에서 물론 이제 키움이 타 팀하고 외국인 선수를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다릅니다. 예, 다르기는 한데 파워 쪽인 면에서 다 무난한데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뭐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선수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결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도 외국 타자들은 홈런을 좀 쳐줘야 돼. 예, 이런 쪽으로 도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판단 없으면은 그냥 고르게 갈 수 있다. 저는 근데 이 선수의 컨택 능력을 그렇게까지 높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마이너리그 통산 성적도 보시게 되면은 사실 마이너리그에서 통산타율이 2할 6푼대로 제가 알고 2할 7푼이 안 돼요. 그러니까 꼭 마이너 성적이 바로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반영되는 건 아니고 특히 거기서 이 퍼시픽 리그, 코스트 리그에서 뛰었던 거를 생각하잖아요. 그 부분을 제외하면 더 좀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구속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응하겠지만은 그냥 무난무난하게 튀지 않고 그냥 그렇게 갈 수 있는 스타일 아닐까 이렇게 그리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한장희 캐스터가 소개했던 대로 지난해 키움의 외국인 선수 변화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키움은 올 시즌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에요. 추구하는 바가. 무난한 그러니까 친구들.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인데 저는 그런 면에서 와이스랑 브룩스는 키움이 추구했던 선수는 맞아 보입니다. 그 퍼시픽 코스트 리그에서 지난 시즌에 300타석 소화한 타자들 가운데 땅볼 비중이 두 번째로 적은 선수고요. 뜬공 비중이 네 번째로 높은 선수였거든요. 일단 KBO 리그에 와서 뜬공이 장타로만 연결이 될 수만 있다면 의외의 활약을 해줄 수도 있는 근데 선수죠. 타격도 치고는 뜬공 비중 높은 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긴 한데 이제 이 리그가 또 선수 바뀌니까. 그게 사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창섭 위원 얘기가 좀 일리가 있는 게 이 선수가 막 뜬공으로 라인 드라이브 써. 그러니까 라인 드라이브 비율이 이 선수는 중요한 선수거든요. 라인 드라이브로 가는 게 그게 뜬공 비율 쪽으로 가면 상관이 없는데 타구 스피드가 빠르지 않다. 그쵸. 그 얘기는 뭐냐면 라인 드라이브가 아니라 그냥 플라이볼이 좀 많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수가 생각보다 타율이 낮다고 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선수가 국내에 와서 빨리 적응이 된다. 그래야지 되는 거지. 이게 아까 수치상으로 그쵸. 그렇고 실제로 플레이하는 모습 보더라도 자기가 장타를 칠 수 없다는 걸 아는데도 이 선수는 땅볼벽이 더 높아야 되는 선수는 틀림없어요. 예. 이 선수는 스프링 캠프나 이럴 때 공이 얼마나 쭉쭉 뻗느냐. 라인 그렇죠. 타구를 얼마나 라인 드라이브 만들어내냐. 만들어요. 요걸 보고 이제 이 구독자분들도 야 되겠다 안 되겠다를 좀 가늠해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또 이 세 명의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이제 아시아 쿼터 이번 시즌을 가를 또 이 흥망을 가를 수 있는 카드 한 장이 바로 이 아시아 쿼터 선수들일 텐데 네, 네. 키움 히어로즈는 카나쿠보 유토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우투 좌타의 투수고요. 99년생 185cm의 또 일본 선수 중에는 그래도 뭐 작은 선수가 아니고요. 예. MPB 통산 34경기
그리고 최고 구속이 한 153 정도 나온다고 하고요. 주무기가 이제 슬라이더로 나와 있습니다. 네, 뭐 슬라이더, 포크볼, 체인지업을 던질 줄 아는 선수고 일본에서 34경기 뛰었는데 선발로 13경기. 선발과 불펜을 오갔던 선수거든요. 지난 시즌의 성적이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한국 무대에 이제 노크를 했고요. 이제 키우면서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지만 뭐 선발로도 쓸 수 있고 불펜에서 또 롱맨으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하게 이제 쓸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돼요. 포심 비중이 좀 높습니다. 맞아요. 네, 네. 포심 부위에 비해서 포심 비중이 높은데 좀 아직까지는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느낌. 근데 물론 뭐 저는 기량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쿼터 선수들 중에서는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많은 응원을 받을 수 있을지가 좀 물음표입니다. 네, 사생활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던 선수다 보니까 이 선수가 부모님 온 선수 맞죠? 맞습니다. 계약할 때. 네, 네. 그래서 부모님이 거의 막 감독이 겨워서 왜냐하면 이제 일본에서 이 선수의 그쵸. 네. 명성이 너무 땅에 떨어지고 왜냐하면 뭐 많은 경기 아닙니다만 일본에서 그래도 17경기 나왔었고 그중에 16경기를 선발로도 등판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서 좀 뭔가 본인의 커리어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좀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선수가 구속이 이렇게 빠르진 않잖아요. 평균 구속이 물론 뭐 잡투수긴 합니다만은 140km 중반대가 나오고 물론 뭐 탑 스피드는 150을 넘는다고 나오는데 그 상대해본 일본 이제 거기 현지 타들의 전원은 구속에 비해서 회전력이 좋다. 예, 그래서 본 끝이 좋다. 그래서 이 선수가 그 빠른 볼 비중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60%에서 구속을 생각하면 왜 이렇게 많이 던지지 않은데 자기가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볼의 회전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저는 이 선수가 근데 또 구속을 감안하면은 컨트롤이 살짝 아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투수는 약간 이미지가 맞아요. 핀포인트 컨트롤 당연히 네. 갖추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선수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선수도 물론 뭐 망조들은 컨트롤이까지 그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아니죠. 없지만 네. 그래도 살짝 아쉬운 면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중요한 게 이 선수가 본인의 입장에서는 배수의 진을 치고 지금 그렇죠. 네.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본인의 커리어를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좀 준비를 해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네 선수 살펴봤고요. 유토는 그러면은 네. 선발 불펜 중에는 불펜 쪽으로 불펜이겠죠. 저는 이제 불펜을 쓰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 사실 키움뿐만이 아니라 뭐 전부 다는 아닌데요. 이 선수를 하는 거 보고 팀 상황 봐가지고 선발로도 쓸 수 있다는 생각을 구단이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일단 뭐 유토도 선발 경험이 있다 보니까 네. 언제든지 네. 상황에 따라서 선발로 나설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차츰차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선발하고 불펜 경험 다 가진 선수들이 은근히 많아요. 예, 그래서 한마디로 이 선수를 조커처럼 손에 쥐고 있다가 팀에 뭐 예를 들어 예기치 않은 부상이라든가 부진한 선수 나왔을 때 불펜으로 쓰다가도 선발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카드인 거죠 한마디로. 좋습니다. 자, 라울 알칸타라, 네이선 와일스, 트렌턴 브룩스, 카나쿠보 유토 이 네 선수를 키움 히어로즈는 2026년도에 외국인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소개를 해주셨고 네. 완성도에 대해서도 이제 뭐 네.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시즌 이 외국인 선수 이 네 명에 대한 평점 기대치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 손가락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가락으로. 만점에 10점 하고 노래하면서요. 알칸타라는 저는 뭐 9점 주겠습니다. 총점으로 가시죠. 아, 전부 4명 다 네, 묶어서? 지금 외국인 조합. 구단 총평. 네, 원래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확실해요? 키움 총평으로 근데 잘못 봤구나. 나는 한 명씩 얘기한 줄 알고 또 큰일 날 뻔했네. 예. 저는 6점 하겠습니다. 한 줄 평까지 해주세요. 6점. 무난하지만 무색무취가 될 수 있다. 음. 네. 물론 외국인 선수가 실패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봤을 때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외국인 선수에 기대하는 거는 임팩트이기 때문에 그 임팩트를 과연 줄 수 있을지는 조금 물음표입니다. 저도 6점 주겠습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그냥 생각 같았던 것뿐이. 저는 가성비 그게 끝이다. 가성비. 네. 지금 284만 달러. 네, 가성비. 나는 여기서 솔직히 얘기해서 네이선 와일스나 트렌턴 브룩스는 91만 달러, 85만 달러잖아요. 줄 만큼 준 것 같아요. 네. 줄 것 같고 오히려 알칸타라가 95만 달러에 그렇죠. 계약한 게 확실한 가성비가 아닌가. 확실히 팀 에이스인데 그렇죠. 예,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저는 6.5 주겠습니다. 그럼 100점 만점으로 가시는 거예요? 65로? 6.5뭐 큰 어, 잘못이에요. 알겠습니다. 6.5. 그러니까 그냥
알칸타라 제외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그냥 폭망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 그냥 큰 그거 없이 갈 수 있을 정도 되지 않나? 6.5 정도? 예, 평타는 좀 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비슷해요 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첫 번째 2026 시즌 외국인 전망 첫 번째 팀 키움 히어로즈를 만나봤습니다. 아마 이 세 분이 좀 약간 세터톤 하는 느낌으로 6점 부근에서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저희 그 10개 구단 다 진행을 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상대적인 이 점수를 파악해 보시면 아, 이 팀 이렇게 잘했구나, 이 팀이 이게 좀 아쉽구나라는 걸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팀인 두산 베어스 편으로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